단 3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집었다. 우리가 더 효율적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조용히 내뱉은 순간 나사 엔지니어 올리비아의 손끝이 떨렸다. MIT를 수석 졸업하고 세계 1등이라 믿어온 그녀가 왜 강남의 회의실에서 숨을 삼키고 있는 걸까? 이야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리 천장 아래 쏟아지는 자연광, 줄 하나 없는 자동 입국 심사, 서울역까지 43분 만에 달린 KTX. 모든 것이 그녀에게 미래 도시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뉴욕의 초고층 빌딩 숲에서 성장하며 미국이 곧 기준이라 믿어온. 그녀는 이번 출장 역시 미국 기술의 전파쯤으로 여겼다. 그런데 도착 첫날, 공항 카페 직원이 분실된 명품 가방을 신분 확인도 없이 돌려주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런 신뢰가 가능해? 작은 의문이 마음에 씨앗처럼 박혔다. 강남 스타트업의 실험실. 한국팀이 공개한 연료셀은 미국식 규격을 뛰어넘는 효율을 기록한다. 자존심에 금이 간 그녀는 수정은 당신들이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고 3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틀 뒤 오류 로그를 밤새 분석한 한국연구원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다가온다. 우린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그 한마디가 벽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손이 펌웨어 코드를 공개하는 버튼 위에서 멈칫거린다. 이 믿기 힘든 전환점의 결말 영상 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벽에 제 모습이 비치자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곳에 미국의 선진 공정을 전파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자동문을 밀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한국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 리더인 김지은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지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 하고 평가부터 했습니다. 첫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들은 자사 연료셀의 효율이 미국 장비보다 30%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가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실험 조건이 동일합니까? 제가 날카롭게 묻자 지은 박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제 귀엔 자신감이 아닌 자만으로 들렸습니다. 오후엔 장비 호환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 시스템에 제 장비를 연결하자마자 오류 경고음이 울렸어요. 저는 곧바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미국 규격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엔지니어 박준호 씨가 미국 펌웨어가 2년 전 버전이라 충돌이 납니다. 업데이트가 먼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나사 장비가 구형이라니? 제 자존심에 깊은 흠집이 났어요. 저녁 회의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예산과 기술을 제공하는 측입니다. 규격을 맞추는 건 여러분 몫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지훈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양쪽이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단어 협력이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 규격은 세계 표준입니다. 수정은 여기서 하세요.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스치자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아니 우리가 오라. 하지만 침대에 누우니 낮에 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카페 직원이 가방을 돌려주던 따뜻한 미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승객, 그리고 지훈 박사의 담담한 눈빛까지. 다음날 새벽 4시 시차 때문에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거리 청소차가 조용히 지나가고 멀리 한강 위로 첫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 본사에 오류 로그를 보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것은 마치 제 자존심의 한 조각을 잘라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실에서 한국팀은 밤새 분석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준호 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올리비아, 우리 목표는 같잖아요. 더 나은 우주를 만드는 것.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방어선을 세웠어요. 좋아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신 데이터 접근 권한은 제한합니다. 점심시간 지윤 박사가 저를 옥상 정원으로 불렀어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스탠퍼드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건 기술의 국적보다 문제 해결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말을 곱씹었어요. 혹시 내가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본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구형 펌웨어 확인 업데이트 권장.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하루를 허비한 셈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팀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 미국 장비 펌웨어를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최적화 방안을 찾지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흐르고 도로 위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재를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올리비아, 이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야. 본사의 펌웨어 전체 패키지를 전송한 직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보안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올리비아, 군사 등급 암호화 모듈을 왜 외부에 공개했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숨이 턱 막혔어요. 최적화에 필요했습니다. 한국팀과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당장 회수 조치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예산을 동결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손에서 열이 났습니다. 협력을 택한 제 결정이 나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팀이 이미 제 펌웨어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본사에서 코드 회수를 요구했어요. 지윤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실험을 못하면 예산 심사 기한을 놓쳐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그 순간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본사와 한국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어요. 국장은 반복해서 보안 위반을 언급했고 지윤 박사는 동결되면 우리도 손해라며 담담히 설득했어요.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나사의 규칙과 내가 직접 본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점심 무렵 또 다른 변수가 터졌어요. 미국 언론이 나사, 군사 등급 소스코드 유출이라는 헤드라인을 띄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 이름까지 기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급속히 차가워졌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론은 부풀립니다. 지금은 실험이 먼저예요. 그러나 저는 모니터 속 기사 제목이 눈앞에서 맴돌았어요. 우주국 배신자라는 댓글이 창을 뒤덮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최종 테스트 시간이 다가왔어요. 본사 회수 명령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지만 장비는 이미 한국 시스템과 연결된 상태였어요.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실험을 강행하면 직위 해제, 중단하면 프로젝트 파산. 선택지를 곱씹는 동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때 지윤 박사가 제 앞에 노트북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새로 작성된 통합 프로토콜이 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쪽 알고리즘을 미국 암호화 모듈과 물리적으로 분리한 버전입니다. 실험 후 로그는 자동 폐기되어 보안 우려를 최소화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가능성을 믿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본사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신형 분리형 프로토콜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보안 위험은 제 책임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어요. 실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실패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동시에 성공하면 우리는 벽을 넘는다는 생각이 심장을 뛰게 했어요. 3, 2, 1. 점화 신호와 함께 연료셀이 빛을 내며 가동됐어요. 첫 30초간 출력은 예상보다 15% 낮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 씨가 재빨리 파라미터를 조정했어요. 45초 출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어요.
60초 목표 효율의 98%에 도달했어요. 지윤 박사가 조금만 덜하고 속삭였어요. 90초 105%, 120초 112%를 찍는 순간 알람이 울렸어요. 성공 수치를 알리는 초록색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본사의 긴급 콜이 휴대폰을 진동시켰어요. 화면에는 즉시 연결이라는 빨간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아야 할지 성공의 순간을 기뻐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이제 무엇을 잃게 될까? 라는 불안이 메아리쳤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전화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올리비아, 지금부터 내가 말해야 할 첫 문장은 무엇인가? 제 안에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규칙을 지키라는 목소리와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확신이 충돌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화면 속 초록 그래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답을 준비했어요.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본사국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 사실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맞습니까?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112% 효율 수치를 바라보며 또렷이 답했습니다. 네, 한국팀과의 공동 프로토콜로 달성했습니다. 위험은 제 책임이지만 이 수치는 우리 모두의 미래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국장은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원회가 방금 회의를 마쳤습니다. 기술적 성과가 명백하니 예산은 유지됩니다. 대신 프로젝트를 한미 공동연구로 격상하죠. 당신이 현장 총괄을 맡으십시오. 통화가 끝나자 무릎이 풀리듯 했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어요. 회의실로 돌아오자 모두가 제 표정을 읽은 듯 환하게 웃었어요. 지윤 박사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힘껏 잡았어요. 우리 우주를 향해 같은 꿈을 꾸어요. 그 순간 국적도 직위도 의미를 잃고 동료라는 단어만이 남았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한강다리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 자존심이 무너지던 갈등, 그리고 함께 맞은 성공의 순간까지. 저는 속으로 조용히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우월감을 내려놓고 가능성을 선택한 사람이다. 졸업을 앞둔 하버드 동문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진리는 기술보다 마음이 빨리 연결될 때 혁신이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곧이어 도착한 수십 개의 댓글 속에는 놀람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하며 한국에서 보았던 신뢰와 협력의 풍경을 전했어요. 출국 전날 밤 지윤 박사와 준호 씨가 준비한 작은 송별 자리에 갔어요. 연구소 옥상에서 건배를 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엔 출장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공동대표로 돌아올 거예요. 하늘에는 드문드문 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처음 이곳에 서서 느꼈던 우월감은 자취도 없었어요. 대신 텀블러에 새겨진 한글 문구가 손끝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더 멀리. 저는 미소 지으며 비행기 탑승권을 들었어요. 이 여정이 제게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벽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었어요.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순간 그 벽은 허물어졌고 가능성은 상상보다 크게 열렸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나요? 그 벽 너머에는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 못한 동료와 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걸음을 내디디는 용기, 그 한 발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